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갈비 스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뜬금없이 무슨 갈비 스튜냐 하겠지만요. 설날이나 추석 때 가장 많이 주고받고 냉동고에 보면 거의 매일 있을 법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갈비예요. 특히 찜용 갈비. 저는 찜용 갈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무르지 않나요? 아기 때부터 정말 늘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항상 먹었던 그런 갈비. 그런데 엄마들이 손질하다 보면 투덜투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품들을 사다 보면 어떤 곳은 살코기가 되게 많고 그런데 좀 부드럽지 못한 고기도 있고, 또 어떤 고기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고기는 맛있는데 기름이 많고 안 좋은 좀 찜으로 만들기는 조금 그런 부위로 스튜 만들어 드시면 국물이 너무 좋으니까, 소스가 너무 맛있어지니까 나중에 그런 거 따로 이렇게 모아서 오랫동안 냉동고에 두지 마시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 고메더베스트에서 판매했던 그건 3만 원의 무료 배송이라고 제가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획을 한 이유가 이건 보통 6, 7, 8번 갈비에서 6, 7번은 투립으로 빼고 나머지 8번이 수량이 꽤 된 거예요. 먹어보기도 하고 하니 고기는 너무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엄청 고민하다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좋아하는 스튜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촬영하는 날 제가 만들어서 그 이사님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본인들의 고기로 이런 요리가 탄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표정이셨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튜를 이번에는 좋아하는 고기로 만들어 볼 건데요. 꼭 고메더베스트는 아니어도 괜찮지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갈비, 찜용 갈비로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소개할게요.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궜습니다.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그고 나서 이렇게 기름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손질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너무 무리해서 안 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이런 기름들은 사실은 손질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소스가 굉장히 맛있게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막 정도만 벗겨서 사실 물에 1시간 동안 담가 놨다가 하셔도 냄새는 거의 없으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고기를 사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이제 밑 손질도 거의 다 됐고요. 이렇게 기름이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스튜니까요. 그럼 이제 밑 작업 해볼게요. 밑 작업은 언제나 비슷해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천일염이나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프랑스산 소금, 그 중에 가격이 좀 적당한 걸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즘에 아주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력분이에요. 강력분 아니고요. 박력분 쓰시면 돼요. 쿠키 만드는 것. 얇게 묻혀주세요. 갈비가 사실 저는 이게 고메더베스트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상품으로 쓰고 있는데요. 상태가 들쭉날쭉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과감하게 스튜나 다른 요리를 응용하시면 좋고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찜용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뼈가 있어서 국물 맛, 그러니까 소스 맛도 너무 진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기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냥 그것만 딱 걷어내서 버리시거나 조리하실 때 뭔가 볶거나 할 때 쓰셔도 돼요. 굉장히 고소하고 좋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밑작업을 했으니까 또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팬에 오일을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노릇노릇 구워줄 거예요. 웬만하면 사면 다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살코기 뼈 다요. 제가 가끔 설명해 드렸죠. 스튜를 만들 때마다 제가 늘 박력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굽는 방법,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요. 농후제 역할을 해요.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 그리고 스튜의 농도요. 그리고 이게 표면의 색도 정말 훨씬 더 잘 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소스를 잘 흡착시키고 고기에 오래 붙어 있어서 먹을 때 훨씬 더 맛이 좋죠.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박력분을 뿌려서 이렇게 굽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 열심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오븐용 냄비에, 이건 양파 캐러멜라이즈예요. 양파 1kg 정도를 볶으시면요, 이렇게 캐러멜라이즈 하시면 300에서 350g 정도가 나와요. 보통 350g 정도가 나오는데 미리미리 볶아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이런 요리할 때 너무 편하죠. 저는 그래서 있는 거 사용했고요. 조미료로서 큰 역할을 해요. 정말 다른 거 재료 특별한 거 넣지 않아도 너무 맛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많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버터를 넣을게요. 가염, 무염 다 상관없습니다. 맛있는 버터 사용하시면 되세요. 양파를 먼저 캐러멜라이즈 한 후에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슬라이스한 양송이 버섯을 노릇노릇하게 살짝 볶아서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아요. 넣으셔도 괜찮고 오늘처럼 넣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홀토마토 통조림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스코바도,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 데미글라스 소스를 넣어주시고요. 데미글라스 소스는 이렇게 캔에 든 거 판매해요.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추, 끓기 시작하면 레드와인을 넣어서 알코올을 조금 날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스터 소스를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풍미가 조금 생겨서요. 같은 거 쓰시지 않으셔도 오뚜기 우스터 소스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런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를 끓일 때 밀도 때문에, 그러니까 농도, 밀도 때문에 팍팍 튀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럴 땐 이렇게 기름팀 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판매해요. 이 작업이 조금 걸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와인을 넣을게요. 레드 와인 없으면 여기서 화이트 와인 사용하셔도 돼요. 많이 졸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졸여도 괜찮은데요. 어차피 스튜, 우리는 저희 소스를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졸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갈비를 넣어 줄게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제가 물을 조금 더 추가했는데요. 꽁불 닭육수 한 팩에 뜨거운 물 2컵에서 3컵 정도, 그러니까 200ml에서 600ml 정도 섞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레시피는 보통 600ml라고 썼는데요. 이번에 닭육수. 근데 600ml 말고 800ml 넣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냄비나 고기, 뼈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쪽에 보실까요? 살짝 보면 경계가 있죠. 여기 꼿꼿대에 보면은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턱처럼. 한 1cm 정도의 밑에 이렇게 턱처럼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요. 여기 이상 부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만 딱 부어주시면 넘치지 않아요. 이렇게 팔팔 끓어도. 물론 바깥으로 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끓어서 넘치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해주시면 딱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건 스타브 라운드 꼿꼿대 24cm거든요. 딱 이 한 냄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끓일게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시고요. 슈미네, 종이오일 뚜껑을 덮고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을 거예요.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 슈미네는요, 이렇게 종이오일이요. 유산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종이오일을 이렇게 꽃갈로 잘 접어주신 후에 지름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고요. 보시면, 그리고 오븐에 넣기 전에 오븐도 200도로 먼저 예열을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끓기 시작할 때 넣어 주셔야 돼요. 끓고 나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빨리 조리가 되죠. 오븐이 없는 경우는
약불에서 중약불에서 뭉근하게 오래 끓여 주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바닥에 눌지 않도록 저어 주셔야 돼요. 저어 주실 땐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있는 것들 사용하셔서 바닥을 긁어 주듯이 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스튜나 커리 같은 경우 뚜껑을 덮지 않고 하는 게 훨씬 맛이 좋아요. 오븐에서 조리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뚜껑에서 떨어지는 증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물에 빠진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저는 그 향보다는 나지 않는 편을 더 선호해서 오븐에 넣고요. 고기 자체도요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오븐은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븐에 넣을게요. 200도로 한 4, 50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170도에서 180도로 조금 낮춘 후에 한 40분 정도 더 뭉근하게 하시면 되세요. 색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름 건져내셔도 좋고요. 나중에 이 소스를 파스타 같은 거 해 드실 때는 딱히 기름이 조금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겨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오븐에서 뭉근하게 했더니 뼈가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살코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풍미도 너무 좋고요. 이탈리안 파슬리 다져서 식탁 위에 그대로 내면 손님 초대 요리도 너무너무 좋아요. 갈비 오늘은 제가 찜용하기 조금 어려운 걸로 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뼈가 붙어 있어서 훨씬 더 진하고 맛있는 맛이 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 스튜는 정각살로도 괜찮고 그냥 일반 채끝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요. 채끝 같은 경우 너무 비싸니까 소고기 정각살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아니면 또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갈비 그냥 찜용 갈비 갖고 하셔도 되고요. 마음껏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스는 뼈만 이렇게 발라서 따로 건져내거나 아니면 드시고 나서 뼈가 남으면 그냥 그건 버리시고요. 소스가 남으면 아시죠? 식혔다가 스탠딩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비상식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늘 그렇듯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널리 공유하기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요리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